내용은 지난번 선화탄에 의해서 이제 로또탄에 의한 열분의 특성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석탄의 이용 방안에 대해서 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제에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발표 내용은 서론하고 유동층 열분의 결과를 갖다가 발표해 드릴 텐데 일단은 보통 이제 열분에 하게 되면 산소가 없는 분위기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보통 N2 질소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희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분해를 시킨 다음에 계속 리서큘레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열분해된 가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열분해 할 수 있는 캐리어 가스를 쓰게 되니까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 가스로 열분해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CO2를 갖다 계속 회수를 하기 위해서 옥시퓨얼 컴버스턴을 쓰게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CO2를 이용해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유용한 가스를 하지 않게 되면 그때 그 열분의 특성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콜의 이용 방법을 보면 그동안에는 전부 다 이제 파워플랜트에서 다 태워서 없앴습니다. 근데 실제 석탄 중에서는 이제 가스하고 기름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유효한 성분들,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는 석탄의 한 친구예요. 기름 같은 경우는 석탄의 3배 정도로 이제 발열량당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높여서 써보자라는 방법이 이제 IGCC 방법. 그래서 IGCC는 거기에서 나온 가스를 가지고 이제 가스터빈이나 뭐 퓨셔롭시 오일을 만들거나 메탄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뭐 메탄올, 그다음에 DM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멀티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폴카보나이저 파이로리시스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IGCC의 온도 압력보다는 낮은 온도 압력에서 CO 하고 뭐 H2, 메탄, 그 다음에 CO2 같은 것들이 발생되고 타르하고 오일, BTX하고 이제 타르 성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샤르가 나오고 이걸 갖다 이제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샤르 같은 경우는 연소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 그런 식으로 멀티 이제 에너지 플렉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용한 부분을 갖다 이제 만들겠다. 최근같이 그 고유가 시대에서 뭐 110불 이렇게 배럴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타르나 이런 부분이 한 석탄중에서 1% 정도만 어쨌든 수입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도만 했어도 상당히 많은 양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과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열분해와 가스화를 갖다 이제 비교해 보면 열분해는 이 제품 자체가 가스하고 오일, 타르, 샤르 이렇게 이 자체가 다 제품이 되겠고 가스화에서는 모두 이제 CO하고 H2를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안 된 차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온, 고압에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이게 고온, 고압이 되다 보니까 얘 경제성을 위해서는 대용량이 아니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소용량이고 좀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용량하고 산업용으로 저온이나 저압 쪽에 운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캐리어 가스로는 이제 질소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질소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데 가스 성분이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세스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 수소로 바꾸고 뭐 CO2로 바꾸고 뭐 스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열분해 가스를 재순환한다고 하는데 수소 쪽하고 스팀 쪽으로는 이제 많이 그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스팀이 가지고 있는 잡열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것 같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이제 어려우니까 밑에서 일본인 같은 경우는 가스화를 시키고 그 가스를 갖다 바로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스화는 이제 알다시피 산소 또는 공기를 써가지고 스팀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스화를 하는데 공기를 쓸 경우에는 이제 가스의 발열량이 작기 때문에 탄소를 쓰면 이제 탄소를 쓰게 되면 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을 보면은 열분해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이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가고 가스화는 고가고 아직까지 기술 자체에서도 가스화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국내 기술로 뭐 설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형화를 하게 되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수입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목적은 아까 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석탄 중에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물질이 있는데 이걸 갖다 태워가지고 양파입 발전에 모두 쓰는 것보다 휘발분, 그 다음에 타르나 오일 부분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차르도 나중에 연소를 하거나 아니면 코크스나 어떤 이런 대행 물질로 고가의
연료 및 원료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산업용으로 그다음에 소규모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수요나 이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메탄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뭐 아니면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산업용으로도 자체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석탄 쪽으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다가 IMF쯤 해가지고 석탄 쪽의 연구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과제를 비롯해서 조금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이 석탄 쪽이 에너지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석탄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한 300년 정도는 이제 석탄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 CO2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CO2 캡처 시퀘스트레이션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석탄 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 석탄에서부터 이제 수소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IGCC에다가 이제 이 나온 가스를 갖다 DM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멀티플렉스 에너지를 이용한 퓨처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석탄 열분해 쪽을 이제 주로 살펴보면은 윌슨벨의 PSDF 카보나이저가 이제 이러한 열분해와 카보나이저 개념으로서 2세대 PFBC나 뭐 2세대 IGCC 쪽의 그 반응기들을 연구하고 있고, 힙스 해가지고 여기에서 유연탄 보일러 쪽에서 효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힙스 카보나이저가 현재 파이럿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일본에서 한 20톤 퍼 데이 규모로 지금 파이럿 플랜트가 진행되고 있고, CPX라 해서 멀티퍼포스 콜 컨버전 테크놀로지,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열분해에서 하는 것하고 좀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현재 100톤 규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20톤짜리 사진이고, 왼쪽에 쪼만하게 보이고 있는 게 이제 100톤짜리인데, 이쪽의 부분은 자료를 아직 잘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에 몇 줄 정도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자세한 부분들을 현재 문의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둘 다 신일본 제철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차를도 얻고 차를 갖다 자기네들 포크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 회사에서 이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인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을 요약하다 보면 일단 열분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열을 공급할 것인가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차를 갖다 연소해가지고 이 연소를 갖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샌드 열매치를 이용하는, 이쪽을 이제 순환유동층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봄 화학공학회 때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다음 진행이 안 돼가지고 다음 가을학회 때 정도에는 이 부분의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한 방법으로는 이 자체가 하나로 되어야지 이 두 개가 따로 들어가지고 서큘레이션을 시키는 것 자체는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봤더니 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열분의 반응기 온도가 이제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은데, 많이 올렸을 때 연소로하고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날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분의 가스 이제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소를 써가지고는 안 된다. 이동학 가스를 다시 생성된 걸로 계속 서큘레이션 함으로써 애들이 실험을 했고, CO2로 이제 실험을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선악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로토탄의 특성으로 이제 로토탄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볼라타일 메타가 46%로 상당히 효과성이 높은, 그리고 SC 함량이 2.9%로 굉장히 낮은 로토탄을 사용했습니다. 크기는 이제 1mm 온도를 갖다 사용했고, 온도는 500에서 900도까지. 그다음에 석탄 피드레이트는 1에서 4kg까지. 그다음에 이 자체에서 질소에 의한 어떤 매스 밸런스를 세우기 위해서 메탈 필터 펄스를 보통 질소를 쓰고 있는데, CO2를 사용함으로써 희석되는 것도 줄이고 매스 밸런스 하는데 실험상에서도 유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층 폴파이롤 장치인데요. 이제 이 안에 반응기가 이 안에 히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4인치짜리이고, 이게 오버플로우가 50cm에서 자연적으로 오버플로우 되게 되어 있고, 피딩은 이제 언더벨입니다. 20cm 하부에서 분배기 하부에서 이제 주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탈스부터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질소하고 이제 서큘레이션 했을 때 이제 열분의 이런 조치인데,
여기 제일 밑에 이 하부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게 이게 질소로 열분해를 시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P가스, 열분해된 가스를 가지고 재순환시켜가지고 열분해시키는 그 값에 발생량을 갖다 알기 위해서 질소를 갖다 일부러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리터의 질소를 집어넣을 때고, 이게 10리터의 질소를 집어넣을 때고, 이때는 이제 바꿔가지고, 전부 다 이제 열분해된 가스만을 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이 전체의 가스의 성분, 단련량을 갖다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만 이제 열분했을 때 굉장히 이제 낮은 가스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가스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농도는 상당히 높지만 저희들이 밸런스를 세워보면은 이때 발생된 가스 생성량이나 이때 발생된 가스량이나 지금 같은 겁니다. 단순히 이게 환산이 되어가지고 계속 서큘레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질소가 이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열분의 가스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CO2 농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40% 정도의 CO2를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한 맥시멈 16%, CO하고 H2, 메탄이 이 정도 되고, 수소는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도를 올렸을 때 발생량이 좀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표했던 이종민 박사 얘기에서도 이 온도에 따라서 이 가스 발생량이 계속 증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900도까지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질소만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를 갖다가 질소를 10리터만 집어넣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리터 집어넣고, 나머지를 열분의 가스로 재순환시키고, 그래서 질소를 5리터만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열분의 가스로만 재순환시켰을 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도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CO하고 H2비에서 H2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가스의 조성이나 컴버전 이런 것들을 볼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소의 발생폭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CO의 농도가 아까 40%였는데 15%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CO2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CO2만 가지고 열분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도에서 실험을 했을 때입니다. 실험적인 펄스가 있었었고, 여기서 이 약간의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는 것은 CO2에 의한 펄싱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0도일 때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의 CO하고 CO2의 합이 거의 90% 이상, 90%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보고, 메탄이 한 5% 미만,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가스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고, 이 가스의 양도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이 그림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저희들이 N2로 밸런스를 했기 때문에 N2 들어간 양은 알고, 각각의 농도로부터, 나머지가 N2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도대체 열분의 가스량이 얼마큼 생성됐느냐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양을 보여준 게 아니라 농도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질소 양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론 이동화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질소의 양을 좀 감소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희석되는 것도 있지만 가스의 발생량도 점점 온도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그림을 그린 것은 아스펜에 의해서 키네틱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스 농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향은 약간 비슷하지만은 실제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와 CO 비율이 거의 수소가 2대 CO가 1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실험한 영역에서는 거의 1대1 정도에 가까운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이퀄리브리움 상태라고 가정을 한 거고, 저희들이 실험한 것은 하루에 체류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각 온도에 따라서 열분의 가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도일 때는 한 2리터 같은 좀 넘는 정도에 대해가지고, 900도일 때는 한 13리터 정도로 상당히 많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온도에 의해서 열분의 하는 양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게비로 해가지고 그 일들을 갖다 계산했고, 실제 이제 각 부분의 수소하고 CO 콘센트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자량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은 한 13리터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리면 이쪽은 한 일드로 한 54%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를 보면 한 45% 정도가 볼라타일 메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은 양이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CO2와 이 차례에 의해서 피스타운 일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 피드 레이트를 증가했을 때의 그 하이드로리스 가스의 그 양하고 그 농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실험 장치에서 설명드렸을 때 50cm에다가 이제 오버플로이를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콜 피드 레이트가 증가를 하면서 오버플로 레이트 그 포인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이제 뭐 반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이제 4분의 1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처리 시간에 의해서 약간의 수소하고 CO 농도를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 실제 가스 생성된 플로우 레이트는 거의 그냥 이 직선적으로 비례를 해가지고 실제 콜 피드 레이트가 증가를 해도 뭐 같은 양의 가스를 집어넣고도 거의 똑같은 그 가스 생성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업할 때 에로바티 레이쇼만 좀 높여도 더 이상의 이제 추가 가스 없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플로우 레이트를 갖다가 높이는 경우가 데드 하이트를 높임으로써 우리들이 충분한 공정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PCAS만 가지고 그 열분을 했을 때에 이제 실험을 갖다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메탄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이제 증가를 했다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 아스펜 프로세스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걸로 보여지고, CO하고 H2는 이제 경향이 비슷한데, 아까 그 질소 가지고 열분했을 때 비슷하게 여기서는 거의 1대1 정도의 비율로 가는 걸 보여주는데, 아스펜으로 레칭하는 것은 거의 2대1 정도, 수소가 2에 CO가 1 정도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CO2로 이제 열분해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00도에 이제 CO2로 열분했는데, 이때도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5리터 정도의 그 질소를 집어넣고, 나중에 10리터인 경우에 질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때 플로우 레이트를 갖다 계산했습니다. 그때 이제 발생되는 양 5리터하고 10리터를 질소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 생산되는 양에서는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CO 농도 보면 한 0.8%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 플로우 레이트가 이제 감소를 해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CO2가 충분히 익세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 CO의 농도가 상당히 이제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CO2 자체하고 차르하고 이제 반응도 같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많이 나왔습니다. 700도인 경우에는 이제 CO 농도가 8%,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수소 농도도 약간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수소하고 CO2가 이제 이 반응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고, 800도인 경우에 CO 농도가 이제 30%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그 CO2 농도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함에도 이 CO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좀 더 익세스로 이제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 지난번 TJ에 의해서 CO2 발표를 한 그 실험에서는 한 1000도씨 정도까지 이제 만약 올릴 경우에는 이 자체가 상당히 그 연소 속도 정도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CO2 자체를 CO로 전환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반응식을 갖다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CO2의 온도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수소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 5%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도인 경우에 이제 저희들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거의 이제 40% 정도로 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을 보면은 CO2는 이제 저희들이 조업 조건에서 계속 감소를 해가지고 한 55%까지 감소를 했고, CO가 한 40%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 수소는 약간 그 증가율이 열분의 가스로 열분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펜에 의해서는 이제 CO가 좀 더 많은 값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 자체의 경향성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그 오다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CO2로 열분했을 때하고 이제 질소로 열분했을 때. 여기 보면은 CO2로 열분했을 때는 한 800도 이하에서는 이 발열량 자체가 뭐 449 이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800도일 때는 1253, 900도일 때는 1489 정도로 보여졌고 그 이상에서 좀 더 그래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분의 가스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여지고 질소로 열분했을 때는 자체에서 900도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이 자체에 유용하게 쓰고 아니면 이 질소 자체의 양을 갖다 좀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용한 가스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열분의 가스를 가지고 다시 열분을 했을 때는 초기에는 이제 이 가스의 농도가 낮겠지만은 이걸 갖다 계속 열분해 함으로써 실제 그 유동화하는 가스의 한 10% 정도밖에 프로덕트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아주 높은 그 열분의 가스의 그 발열량을 갖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도일 때 3.4배. 이것은 이제 메탄 성분이 많이 나오면은 비교적 높은 발열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소하고 CO도 상당히 이제 다른 걸 합성하는데도 유리한 그 농도 비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ME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1대1 정도에서 높은 그걸 만들고 그다음 메탄 같은 것도 이 레시오에서 메탄 만드는 그런 연료로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가스터빈이나 이런 연료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힙스 같은 데서의 그 발령량 보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데 이건 760 정도인데 저희들은 3000 이상을 얻었고 지금 이제 폐쇄되어 있고 처음에 막 가레트 공장이 870도에서 운전됐던 한 3500 정도 했었었는데 이것에 육박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막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질소 열분에 의해서는 온도에 따라서 수소하고 CO 농도가 이제 증가했고 CO2 메탄은 점점 감소를 했습니다. CO2 열분해인 경우에는 이제 CO2 농도가 상대적으로 수소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 증가에 따라서 CO2가 이제 차로하고 이제 반응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CO를 전환해서 이제 상당히 그 CO 양이 이제 증가한 것이다. 발열량은 900도씨에서 한 1500칼로리 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열분의 가스를 가지고 다시 유동화해서 열분해시키는 경우는 저희들이 2300에서 한 3700 정도를 얻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높은 온도, 그러니까 한 700도 이상에서 900도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양의 이제 가스를 얻을 수 있었고, 피터퍼스를 이제 CO2로 해가지고 이제 질소 농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유용한 가스를 갖다 사용할 수 있음을 갖다 보여줬습니다. 이상 보도록 마치겠습니다.